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덕목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개인의 심리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심리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아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하면서 왜 자꾸 심리적으로 무너지냐면 그게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요한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사실을 계속 까먹기 때문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100%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 중에는 100% 주식 잘하려면 기법 잘하면 되지 뭐 기법. 그래서 지리산까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지리산 도산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아마도 슈퍼개미는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해? 언제 매수 매도를 해? 이 기법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개미는 기법이 좋아서 성공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엘더라는 미국의 투자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3M이라는 말이 나와요. 3M이 우리 뭐 테이프 회사 이름 같지만 M으로 시작하는 단어 3개인데요. 마인드, 메서드, 머니.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거를 꽤 오래전, 한 10년, 15년 전에 너무 재밌게 봐서 원서까지 봤는데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너무나 공감해서 강의할 때도 사실 말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데 기법 하나 갖고 절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 태능선수촌에 다 심리 이렇게 상담사들 다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유리멘탈 되면 큰 승부에서 늘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말해 뭐 하겠어요. 매일매일이 선택인데. 그래서 기법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세 개의 M 중에 하나인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3M 나왔으니까 머니는 뭐냐면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고요. 자금 관리의 머니입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는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될지,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종목에 너무 크게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M을 생각하시면 좋고, 그럼 이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은 사실은 저는 3가지 문구로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식 어렵다. 주식이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은 편해집니다. 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진짜. 못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우리가 어려운 거라면서 멘붕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주식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거라면서 굳이 멘붕이 왜 돼요? 주식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좀 편해지고요. 그 다음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연아 선수가 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에피소드에 있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뭐 문구를 갖고 와라 그랬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했대요. 근데 사실은 주식 투자자로서 심리 다스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내 계좌가 좀 박살이 나도 뭐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좋은 날 오겠지. 또 좋은 날이 와서 막 계좌 올라가면 야 방심하지 마. 금방 또 빠질 수 있어. 겸손해져야 돼.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겸손해져야 돼 하고 막 이렇게 고개 한 대씩 때리고 막 기죽어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좀 어깨 좀 피자. 저는 이 자세가 진짜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3번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저기예요.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사실 우리의 분노는 누군가를 믿어서예요. 맞습니다. 네. 주식하는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누가 뭐 간다고 하면 크게는 매매 동향 보면서 외국인 욕하고 기관 욕하고 또 어떤 회사 떨어지면 그 대표 욕하고 뭐 주포 욕하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인데 아무도 안 믿으면 돼요. 그리고 특히 지인들 믿지 마세요. 지인들 전화 옵니다. 야 이거 사봐. 믿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만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을 안 믿는 순간 믿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다 책임지고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어라. 이 정도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정말 첫 번째는 주식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3번째는 아무도 믿지 마라.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심리적인 측면과 좀 연계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춰야 할 뭐 성실이라든지 겸손, 뭐 용기, 뭐 열정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덕목을 가지면 되게 좋을까요? 제가 개인 투자자가 가져야 할 자질
성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에 8가지를 써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8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한 3가지 정도? 제가 그 책에 썼던 첫 번째가 창의력이었어요. 창의력. 창의력이 왜 중요하냐면 남들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절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네. 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슈퍼모델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롤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 롤모델을 모두가 따라한다? 그걸로 초과 수익이 난다면 말이 안 되죠. 저는 주식 투자가 선물 옵션처럼 완벽한 제로섬은 아니지만 단기간으로 탁 오늘 하루의 매매만 본다면 오늘 하루의 매매는 지수가 만약에 보합이라면 제로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로섬이라는 얘기는 누구는 벌고 누구는 벌어야 되는데 단기간에서는. 근데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모두가 벌거나 모두가 잃거나 즉 아무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창의력을 갖고 남들과 좀 다른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의력을 첫 번째로 꼽았었고, 그런데 중간쯤의 내용들 중에 통찰력이라는 걸 저는 또 통찰력이요? 꼽았어요. 통찰력. 통찰력은 창의력과 다른 게 뭐냐면 창의력은 없는 걸 만드는 거죠. 내 기법을 만들어내거나 분석 기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력이라면 통찰력은 분석력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분석은 뭐냐면 짧게 부순다는 얘기예요. 분석. 짧게 본다. 누가 제일 잘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자기 업종, 그 업종에서도 특정 회사에 탐방 갔다 와서 그 기업만 쓰잖아요. 정말 잘게 쪼개서 쓰는 게 애널리스트들이에요. 분석. 근데 주식 투자자는 사실은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애널리스트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증권회사에 정말 많은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애널리스트 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나는 통찰력을 가진 주식 투자자가 되면 돼요. 많은 애널리스트들, 많이 쪼개서 본 그런 분석 글들을 내가 이거는 내 걸 취해야겠다, 안 취해야겠다. 또는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데이터들을 보면서 원데이터에서 한 번에 쉽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좀 기르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의력과 통찰력 이렇게 순서대로 8개가 쫙 있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성실성이 있어요. 성실성이요? 그럼 성실성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 순서로 그렇게 써놓고 뭐라고 거기 결론에 써놨냐면 맨 처음에 써있는 창의력은 오늘 당장 고치기 너무 힘들다. 제가 오늘부터 나 창의적으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창의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나 통찰력 있게 살 거야. 한다고 오늘부터 통찰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나 오늘부터 성실히 살아야지. 내가 마음 먹는 순간, 그날 그 순간부터 성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바뀔 수 있죠. 작심 3일이다라도. 근데 그 3일이 그런 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작심 3일 끝나면 3일 있다 또 결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을 하듯이 좀 성실하게 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오죠. 성실하게 뭘 해야 되는데, 아까 벌써 말씀드렸는데, HTS하고 다트 사이트. 이 2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나 뭘 알아야지 그 2개를 보지. 책 보시면 되잖아요. 책. 주식 책으로 접근을 하고. 책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오케이. 증권사 리포트 보세요.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보셔도 돼요. 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종이로 된 증권사 리포트를 한 6개월 보면서부터는 증권사 리포트 많이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증권사 리포트 이상으로 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가 아니고 진짜로 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처음에 종이로 된 거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 매일매일 보니까 6개월 있다가 내가 그거랑 똑같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투자하기 전부터 경영학과, 회계학 공부, 경제학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기본 베이스는 돼 있었죠. 기본적인 그런 학문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실전적인 거는 한 6개월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는 뭘 보면 돼요? 원데이터. 그래서 HTS하고 다트 사이트를 강조 드리는 건데, 만약에 나는 원데이터 보고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주식 관련 책이나 증권사 리포트 많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창의력과 통찰력과 성실성 이 3가지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투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재테크와
부자 이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세무사님은 뭐 제가 알기로도 사실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럼 경제적 자유라는 게 사실 저도 사실 많이 꿈꾸고 있는 그 삶이기도 한데 그 삶을 달성하기까지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달성하고 난 뒤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전에는 사실은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기보단 부의 축적이라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사실은 뭐 나는 지금 경제적 자유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할 단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돈으로서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느꼈던 건 부자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부자들이 더 먹고 싶은 맛있는 걸 언제나 먹고 네. 특히 저는 이제 좀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떤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부자 친구들은 테니스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네요. 심지어 태권도도 배우고 네. 근데 저는 우리 동네 애들이 대다수 태권도 학원 다녔는데 그럼 태권도 학원도 안 가봤어요. 그래갖고 저는 성인이 돼서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들을 다 돈 벌고 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많구나.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좀 부자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나요? 저는 그냥 꿈꿨던 게 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꿈꿨던 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꿨었고요. 그 꿈을 그러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찾았던 게 저는 주식 투자였죠. 투자했던 거. 그렇게 찾았으면은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정말 매일매일 자는 시간 4시간, 5시간 빼고 20시간 주식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돈 벌고 있으니까. 네네. 월화수목금 매일 돈 버는데 왜 토요일, 일요일이 없지? 주식시장 왜 안 열리지? 막 이런 거였죠. 매일 주식 생각이 좋았고 행복했고 그래서 강의할 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3가지가 일치하면 좋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우리가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은 백수들 있잖아요.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들 중에 직업 없는 사람들. 근데 돈 없으면 다 직업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직업을 구할 때 잘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잘하는 일을.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못하는 일을 선택하면 돈을 많이 못 봅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일을 못하니까. 일을 잘하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주식을 되게 잘했던 사람인 거죠. 주식이라는 걸 선택하기 전에 그래도 회계학이나 경제학의 지식을 굉장히 꽉 채우고 들어와서 막상 또 실전적으로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금방 알았어요. 난 주식을 정말 아다리가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구나.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그래서 결국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합쳐진 직업이 제일 좋은데 저는 그게 운 좋게도 주식이라는 선택을 함과 동시에 주식이 잘하는 일이었고 좋아하는 일이 된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저는 흑수저 출신으로서 잘하는 일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흑수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거든요. 근데 잘하는 일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직업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주식을 좋아했던 이유가 돈이 잘 벌려서였던 것 같아요. 잘 벌리지 않았다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만뒀겠죠. 그래서 결국은 잘하는 게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진짜 본전만 찾으면 이거 하나 봐라. 네. 이 말 진짜 많이. 네,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못하니까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하기 싫은데 왜 못 그만둬? 본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잘하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은 잘해야 돼요. 그럼 본전만 오면 그만둘 게가 아니라 진짜 지금 원금에서 2배는 벌어야지 하고 이악 물고 공부해서 2배 벌어보세요. 미쳤다고 본전 되면 그만둬요? 죽을 때까지 안 그만둬야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좀 생각하시면 좀 빨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뼈를 맞은 듯한 기분이네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서 세무사님 채널에서 그 영상도 봤었어요. 그 노래하시는 쥐값, 네. 알값. 네네. 네, 그 부자 공식 쥐값, 알값에 대한 공식이 있던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근데 뭐 삼박자 투자를 만들었던 이유가 주식 투자 오랜 경험상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제로도 다 보면 좋은 종목 선정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라면 부자공식 지하를 만들었던 이유는 부자학교라는 걸 좀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자가 되는 법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부의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으면 왜 회사 다니냐 바보같이 맞아요. 다 사표내고 그냥 빨리 네. 창업해갖고 상장시키래요. 그건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네네. 전 세계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샐러리맨 신화 뭐 연봉 막 3억씩 5억씩 받는 샐러리맨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카카오가 하이브의 어느 이사님은 연봉 50억이라던데. 그러면 그분은 창업 안 했는데도 연봉 50억인데요. 그러면은 자기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 50억까지 일하면 되잖아요. 또는 그쵸. 내가 알고 있는 세무사로서 알았던 양도세법사 상담했던 분은 지방에 땅만 200억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젊었을 때부터 땅만 샀대요.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땅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어떤 책에서는 열심히 회사 다녀라. 어떤 책에서는 창업해라. 어떤 책에서는 부동산 투자해라. 어떤 책에서는 저처럼 슈퍼게임에서 쓴 책에서는 주식 투자해라. 그러면 부자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공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그래도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든 게 부자 공식이고요. 부자 공식은 크게는 두 가지가 곱해져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제가 만든 건데, 하나는 결국은 현재 부자라는 건 얼마나 순자산이 있냐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순자산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순자산으로 계속 뭐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니까 지금 얼마나 있니? 그럼 그 순자산이 중요한데 그건 현재값인 거고 그 현재값을 미래로 늘리는 거는 결국 투자 수익률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보통 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레이트 R. 그래서 이제 거기 GR에서 R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자의 R이고요. 그다음 그러면 순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데 흑수저는 어떻게 하라고? 저도 흑수저인데 흑수저는 순자산 빵원이에요. 그럼 오늘 빵원이면 투자 수익률 곱해도 빵이니까 죽을 때까지 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중요한 거라고요. 특히 현재 순자산이 없으면 직업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직업 선택은 사실 저는 시드머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시드머니 1,000만 원으로 전업투자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말려요. 저보다 10살 이상 어리면 쌍욕도 합니다. 제정신 아니다고. 네. 왜? 아니 1,000만 원으로 시드머니 1,000만 원으로 전업을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겠다고? 한 달에 20% 벌어도 200만 원인데? 그러면 1년이면 250%인데? 1년에 250%를 버는 전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바로 빵원이 될 텐데. 왜냐면 목표 수익률이 높은 만큼 바로 빵원이 되는 확률이 비례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업 투자에서 1,000만 원 빵원 될 거 못하러 그냥 떡이나 사 먹지. 그러면 결국은 전업 투자하기 위해서 시드머니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 선택을 잘해서 직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집값이에요. 집값은 내 순소득이 성장하는 속도.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직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인이시든지. 그럼 오늘 현재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끝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후에 내년, 내후년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러면은 올해는 연봉이 뭐 3천이었는데 내년에 3,500, 그 다음에 4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10년 후에 1억을 벌 수 있잖아요. 내 순소득으로만 10년 후에 1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값하고 알값이 부자가 되는 곱하기의 숫자다. 곱하기의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야, 너 전업투자 미쳤다고 해? 이거 굉장히 강하게 말해도 되는 조건은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직업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 가지 오해를 하시는데요. 아, 애초에 시드머니가 많았던 거 아니야?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야, 너 돈 많이 버니까 이제 직업은 없는 거 아니야? 저는 한 번도 직업이 없었던 적이 딱 1년씩 두 번 있었네요. 1년 반씩. 한 번은
캐나다에 제가 가서 이렇게 어학연수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학연수를 간 게 직업이니까 돈을 버는 직업은 없었고 주식을 거기서 캐나다에서 좀 했었고 두 번째는 세무사 공부할 때 1년 공부했는데 그때도 역시 세무사 공부하는 게 직업이니까 돈 버는 직업은 없었죠. 그 두 번 빼고는 뭐 세무사가 되면 세무법인 대표도 하고 지금도 기업 대표를 하고 있고 돈 벌기 세무사 공부하기 전에는 회사 직장인 생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건 이 두 가지 이 고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좀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 부자 훈련에도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요거에 대해서 4가지 단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4가지가 이제 역시 부자의 공식책에 아마 나오는 네. 내용일 텐데 제 기억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뭐 당연히 제 책이니까 제 서재에 책이 있지만 저의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의 머릿속에 4단계는 뭐였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히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목표 설정으로서 부자라는 건 목표를 2가지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그게 부자의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첫 번째거든요. 보통 제 후배들이랑 술을 먹을 때 저도 형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벌 건데? 대답하는 사람 10명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럼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목표가 아니라고요. 목표는 달성이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가 뭔데? 얼마 벌 건데?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부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죠. 나는 10억까진 부자가 되고 싶어요. 50억까진 부자가 되고 싶어요. 100억까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숫자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제 될 건데? 말 못합니다. 난 10억 갖고 싶어요. 언제 될 건데? 글쎄요, 빨리 되면 좋겠죠. 빨리 되면 좋은 게 아니고 1년 안에 될 건지 2년 안에 될 건지 5년 안에 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는 그렇게 예시를 드렸죠.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세요라고 사인할 때도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은 중요하다. 근데 10년 안에 100억 부자는 예시고 5년 안에 10억 부자 8년 안에 50억 부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반드시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 것인가의 목표 설정. 두 번째는 이제 순소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순소득을 어떻게 내가 늘릴 수 있는지. 그럼 순소득을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수입을 늘리는 계획들을 세워야죠. 아까 말씀드린 직업에 대해서 내가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 직업에 한계가 있어. 아르바이트인데 이 직업에서 아무리 잘해도 돈을 더 주지 않아. 그렇다면 2잡, 3잡으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 직업에서 정말 잘하니까 영업직이야. 그럼 영업직은 잘하면 영업수당도 주잖아요. 이 영업직은 잘하면 영업수당을 주네? 그럼 더 잘해볼까? 이렇게 좀 직업에서 수입을 높이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실행해 나가기. 엔잡러로 갈 건지 아니면 내 현재 직업에서 좀 깊이 팔 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출을 낮추는 전략. 그럼 지출을 낮추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술은 한 달에 한 번 먹어야지. 여자분들이라면 옷을 한 달에 한 번 샀다면 그냥 계절에 한 번씩만 사야지. 이렇게 좀 지출을 줄이는 전략. 결국은 순소득을 높인다는 얘기는 수입을 높이거나 지출을 낮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런 순소득이 쌓였을 때 현재의 순자산과 쌓은 순소득을 합쳐서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 투자 수익률을 높일지. 그럼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부동산으로 갈 건지 주식으로 갈 건지. 둘 다 잘하면 더 좋고요. 둘 다 잘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자. 근데 이 2개 말고 코인 또는 여러 가지 대체 투자들이 있어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정말 소액으로 맛만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자의 꿈이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30억, 50억 이상 모아야지 5천만 원까지만 난 모을래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금액이 커질수록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코인 투자도 좀 해봤지만 코인 투자에 10억 이상 몇십억 넣기는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부자는 코인 투자 해봐야
뭐 1, 2억 하거나 뭐 몇억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100억 부자면은 집도 몇십억짜리 살 수 있고 또는 우량한 주식들 몇십억 살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테크 수익률을 높이는데 부동산 또는 주식 쪽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좀 길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한 2시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해가지고 세무사님께 뭐 시황 관련돼서도 좀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어떤 업종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비율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